작년부터 부쩍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두 나라 간 고공 외교를 통해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1년 일본 광우병 사태 때 금지했던 쇠고기를 19년 만에 다시 수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중국에게 이에 보답하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은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인 1대1로 포럼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포럼에 참석한다는 의미는 결국 1대1로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1대1로가 어떤 것인지,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이 왜 중국의 1대1로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과연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작년 10월 아베 총리가 중국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로서는 7년 만에 방중을 단행하면서 중국과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4월 14일 중국과 일본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고위급 경제대화를 열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데 이어 15일에는 고노다로 외무상이 리커창 총리를 만나 중일 관계 발전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고노 외무상은 회담에서 중국의 GDP는 세계 2위로 개발도상국의 범위를 넘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존재라고 중국을 치켜 세워주면서 양국은 다국 간 과제와 협력에 더욱 큰 공헌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건국 70주년, 일본도 곧 레이와 시대로 들어가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투자와 무역, 양국 기업의 협력에 의한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시장 개척이라는 경제 협력 강화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동물위생 검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01년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위 합의로 19년 만에 중국이 소고기 수입 금지를 풀면서 일본에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앞으로 중국 의료의 수출길이 열렸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는 5월 26일 중국 베이징 1대1로 포럼에 일본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중국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되진 않았지만 양쪽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바가 더 있었는데요. 현재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도 추가로 수입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반면 중국은 일본에게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말고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4G 장비 때 사용하던 화웨이 장비를 5G를 도입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고위급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보안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거른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이득을 본 건 중국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되고 있어서 요즘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시진핑은 자신이 밀고 있지만 문제가 많던 1대1로 사업에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게 너무 감동한 나머지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20 때 중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관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데 말이죠.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이 왜 이렇게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본이 이를 진행하는 진짜 속내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국제사회 입지 강화입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예전 같지 않고 미일 무역전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을 대비하여 세계 경제 2위인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실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의 이득입니다. 일본의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애초에 1대1로 사업을 중국이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경계했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여러 국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선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보통 개발도상국과 1대1로를 진행하는데 일본은 그 국가들의 1대1로 사업에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절약, 환경협력, 산업의 고도화, 물류망의 편리성 향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중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이를 진행하면 세계 빈부격차 축소 등 대의 명분에도 부합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실제 1대1로의 종착지를 일본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이 현실적으로 1대1로에 참여해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중국과 직접 해저 터널을 뚫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를 거쳐서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요. 일본과 인접해 있는 나라는 거리순으로 러시아와 한국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과 제일 가까운 러시아로 해저 터널을 연결한다는 의견으로는 러시아의 사할린과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의 거리가 42km인데 이미 일본 본토와 아시아 대륙을 잇는 계획은 실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일본을 해저 터널로 연결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리가 230km인데 그렇다면 혹시 한국을 압박해 부산 일본 간 해저 터널을 뚫으려는 일본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도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해지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다고 했을 때 부산이 종착지가 되어 이점을 가져야 하는데 종착지가 부산이 아닌 일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이런 이득을 챙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전 세계 무역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매우 모욕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일본의 1대1로 참석에도 매우 유감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세계 강대국들의 눈치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